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에서 말한 부분을 이어서 이 역시도 효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볼 것인가에 관한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용되었던 11괴는 모두 다 뜻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각자의 효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용례를 밝혀주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인용되었던 11괴를 종합적으로 연결지어 볼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효에 대한 해석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하나의 해석에 대한, 효에 대한 이 해석은 주역을 보는 여타의 효를 이처럼 봐라고 예시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경문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7절은 소징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징계하여 큰 일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혼쭐이 나서 오히려 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은 불치불이 나며 소인이라 하는 것은 불이 난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을 모르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소인이라 하는 것은 불의 불이라 불이라고 하는 일을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바로 이 말은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의가 없다. 바로 이 소인이라는 것은 인의의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소인들은 인의의 양심이 없기 때문에 뭘 보고 좋아하고 뭘 보고 경계하느냐. 인의 반대가 리자예요. 이게. 그래서 소인이라 하는 것은 이 속을 보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는다, 힘쓰지 않는다. 바로 군자라는 것은 양심에 의해서 이 속을 보는 게 아니라 인을 보는 것인데 소인은 그렇지 않다. 아예 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을 버리고 이 속을 보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 속이 안 보이면 힘쓰지 않는다. 그리고 군자는 의가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은데 소인들은 어떠느냐? 위험이 아니면 도저히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은다. 이게 저속한 말로 하면. 그래서 위험이 아니면은 징계를 하지 않나니 마음에 조심을 않는다. 그래서 소징이 되게 차소인지 보자라. 소인들에게 있어서는 작은 일을 가지고 징계를 해서 혼쭐이 나는 형벌을 받아버린 것이, 그래서 소징이 되게란 말은 작은 형벌을 가하여 위험을 주면 오히려 나중에 큰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심해가지고 하질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적게 한 번씩 혼난 것이 이게 소인들에게는 오히려 복이다. 형벌을 받는 것이 이 소리예요. 자, 이것은 소징대계법은 형벌로도 그러고 사람 건강도 그런 것이에요. 가끔씩 한번 아파야 이건 몸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야 큰 병이 나질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비유를 하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에 이교와야 이게 형틀, 이 형틀을 말하는데 어떤 형틀이냐면은
발 뒤꿈치 자르는 형틀이에요. 이 형틀을 밟은 것이 뭐냐? 형틀을 밟았단 말은 형틀 속에다 처벌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에요. 이 형틀을 밟으다는 형틀 속에 넣어가지고 멸치, 뒤꿈치를 잘라버린 것이 멸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뒤꿈치를 잘라놓으면 그 걸어다니는데 뒤뚱거리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잖아. 약간 절더라도. 묵으라 하니 바로 이런 것을 말한다. 바로 이렇게 뒤꿈치가 잘리는 형벌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죽음이라든지 이런 큰 형벌을 오히려 조심조심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이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말한 것이니라. 이 장은 서합 초구 효의를 해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5장 제8절은 자, 앞에서는 소징대개법이었는데 작은 형벌로서 오히려 큰 형벌을 면했는데 작은 형벌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용케 빠져나가다가 그게 모든 일이 잘 된 줄 알다가 악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악이 쌓이면 그 처벌이 커진 거예요. 그걸 여기에 말하게 된다. 그래 공자께서 선 부족이면 부족이 성명이요 선행이 쌓이지 않으면 큰 명예를 이루지 못한 것처럼 좋은 것도 쌓여야 이루어진 것이요 나쁜 것도 쌓여야 이게 당하는 거예요. 악부족이면 부족이 멸신이니 악이라고 하는 것도 쌓이고 또 쌓이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죽지 않은 것이다. 가있어 몸이 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죽지가 않은 것이니 소인들은 대체로 어떠느냐. 이 소선으로 이 무익이 불이하며 소인이라 하는 것은 좀 적은 선은 그까짓 건 뭐 별거 됐냐고. 나중에 한 판에 크게 불지. 소선으로서 이게 이익된 게 없다 해가지고 아예 하지 않는다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좋은 일을 쌓아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쌓아가지 않은 것이에요. 또 이런 데다 좀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대체로 부자 못된 사람들이 어떠느냐. 나중에 크게 한방 해불지 푼돈 모아갖고 언제 잘 살 거냐고. 푼돈 못 모은 사람은 한 방에 큰 것도 못 모아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악은 어떠느냐. 작은 악은 적당하게 우리 이런 말 하니까 저 역시도 양심이 갇혀 있는데 적당하게 신호 위반을 한 번씩 해도 괜찮으니까 이게 그 별나지 않은 소악은 아이 뭐 별거 있냐고 그러다가 가끔 딱지 하나씩 온 거지. 손상이 없다고 생각했다가 이 소리 뭔 소리예요? 그러다가 악이 쌓인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적당히 신호 위반하다가 한바탕씩 부딪힌 거예요. 이게 그 버릇이. 이게 바로 작은 잘못은 아이 그 정도야 뭐 별거 있겠냐고 뭐 손상될 게 없다고 이런 안이한 생각들이 악을 축적해 간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버리지 못한다 이 소리가 악을 쌓아가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렇게 해서 악적이 불가음하며 악은 차츰 쌓여가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데까지 죄는 커지고 이게 우리 가끔 TV에 보면 이게 나온 거예요. 한바탕 해 먹으면 그대로 그만둘 일이지. 이번에도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갈 줄 알고. 기름장어도 옛날에 장어나 미꾸라지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뻣뻣한 호박잎을 가지고 싸버리면 그 딸싹을 못한 거예요. 맥이나. 바로 이것이 법이에요. 언젠가는 잡힌 게 있다고. 그렇게 기름을 묻혀놔도
농촌에 살면서 맥이나 매끌매끌한 것들은 뭘로 잡으면 되느냐? 호박잎 하나 따가지고 딱 잡으면 딸싹을 못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듯이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나 장어도 잡히는 수가 있다고. 죄대의 불가해니 죄라는 것이 크다 보면 도저히 이제는 풀려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적당히 해먹으면 될걸.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고.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쌓여 나가면 결국 벗어나지 못해서 예전처럼 발뒤꿈치 잘려가지고 조심했으면 악이 안 쌓여갈 터인데 그것을 안 당해 놓으니까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이번에는 형틀을 매라자 머리에 둘러 맸으니까 머리에다 형틀을 둘러 썼으니까 어디가 잘리느냐. 귀가 잘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게 흉하다. 이게 서합 상구 효의를 해석한 거예요. 상자 뜻이 가장 윗자리까지 악이 쌓여간 걸로 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쌓아가느냐. 안 걸리니까.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 가조 불선은 하늘이, 불선한 사람들이 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늘이 도와줬느냐? 그래, 임시예요. 거짓 같잖아요. 임시로 잘못한 사람들도 잘 살아갖고 이게 통해.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불선한 사람을 임시 도와주는 것은 비조제하라. 하늘이 그에게 복을 주려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늘의 뜻은 뭐냐? 오냐, 더 잘못해라, 이놈아. 그게 후기 흉악이잖아요. 그래, 오냐, 더 잘해봐라. 저 한 번 더 해봐라. 너가 어디까지 가나? 하늘이 일부러 흉악한 것을 키워준 거예요. 너 언젠가는 한 번 잡힐 때까지 너 한 번 더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게 후기 흉악이에요. 그 흉악함을 후이하여 나중에 한 번에 벌을 내리려고 못된 사람들이 임시 잘된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시쳇말로 깨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망둥이 뛰듯이. 이게 좌전소공 11년조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잘 되는 거,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중에 덤태기로 큰 벌을 내리려고 이런구나, 이렇게 얼른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각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음 장에서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5장 제9절은 존심을 야기망자는 우리 마음가짐을 항상 조심하고 조심한다를 행여나 이러다가 위험하고 또 망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매사를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편안한 것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꾀라고 하는 것은 천지 비꾀로 이런 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궁즉변이라 모든 것은 다하면 변한 거라고. 그러면 이 비꾀는 뭐가 돼요? 비극적. 비가 다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택괴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래서 비꾀라고 하는 것은 하사묘는 비예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서 비가 다하면 택괴의 뜻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도 태평시대를 맞이해도 비색한 시대가 끝나고 좋은 시대를 만나도 한 번 혼쭐 났잖아, 이게.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망해버리면 어떨까? 이걸 생각하라, 이것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났으니까 과거를 잊자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태평의 시대가 왔다 할지라도 다시 혼란이 시작될까? 그걸 조심하면 그 태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된 뜻이에요. 자왈 위자나 난기 위자야오. 여기에 위자는 뭔지 이제 아시겠죠? 몸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위태롭다는 뭔 뜻이에요? 존심. 여기에 위태로울 자는 마음가짐을 행여 이러다가 위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하는 마음을 위태로울 위자로 쓴 것이에요. 만약에 글자대로 봐보면 몸이 위태로우면 그러면 위독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잘 있으면 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편하게 잘 있을 자리겠네요.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는 위독한 자가 아니에요. 행여나 위독하게 될까 걱정하는 자는 이 소리예요. 이게 걱정이 없는 데에도 미리 걱정하는 자는 이라는 마음가짐을 위자로 쓴 것이에요. 지금 위태롭다가 아니고 지금 편안해도 행여나 또다시 위태로워질까 라고 마음에 조심한 자는 이 소리예요. 그 사람은 그 지위에 편안함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망자도 마찬가지예요. 망한 사람은 그러면 집구석이 망하면 잘 살던 시대에 보존한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을 때 행여나 망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자는 이 소리예요. 그런 사람은 그 지금 있는 보존하고 있는 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편안하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난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태평성대인데도 이러다가 행여나 혼란의 세계가 오면 어떨까 이렇게 항상 마음 조이고 조심하게 되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그 다스림의 태평성대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군자는 안이 불망이하며 이게 위자 뜻이에요. 이게 군자는 현재 편안하지만 편안한 속에서 위태로움을 잊은 적이 없다. 이게 위자 뜻이에요. 그리고 망자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잘 보존하고 있지만 행여나 이러다가 망하면 어떨까? 불망이에요. 지금 여기에 글자가 마음가짐은 뭘로 나와야 되느냐? 불망 두 글자예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오늘의 생활 속에서 그 어려움을 잊지 말아라. 이 불망 두 글자가 마음가짐의 핵심이에요. 잊지를 말아라. 치불망난이라 이 태평성대가 되었지만 다시 혼란의 나라를 잊지 말아라. 이게 마음가짐이다. 바로 이런 잊지 말자. 우리 잊지를 말자. 그러면 잊지를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시로 이것 때문에 신안이 국가를 가보야 하는데 일신이 편안하고 나라를 보존할 수 있으니 그래서 주역에 기망이란 말은 그 행여나 망할까 이렇게 생각하여야 포상에다가 묶어놓은 것처럼 견고하다. 이 말은 뽕나무가 그렇지 않아도 뿌리가 깊은데 이게 떨기포자 뽕나무가 그야말로 군락을 잃어보면 어떨 것이에요. 공고하다 뜻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행여 망할까 염려하면 경고하기가 짝이 없이 그야말로 군락이 지어진 뽕나무 밭에 묶어놓은 것처럼 단단하게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또는 이것은 비구호 효의를 해석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10절은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인 덕에 해당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덕이 지위하고 걸맞지 않을 적에 일어나는 폐해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정괴 구사효의의 해석을 보기에 앞서서 이 정에 대한 개념을 먼저 보셔야 이 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화풍정인데 이게 소정자인데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이 아래에는 솥발이에요. 솥발이 있고 바로 이 세 개의 획은 뭐냐면 바로 솥의 복부에 해당된 거예요. 솥의 통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그 솥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림을 하도 잘 그려가지고 이게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다리가 있고 소통이 있고 여기에 귀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솥귀 현자인데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그 솥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바로 이 구멍 사이로 나무를 어떤 막대나 뭘 하고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위에가 가로질러져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 옛날 솥들 보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속에다가 막대를 넣어서 옮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솥의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가 구사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그러면 이 구사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냐? 한번 봐보셔요. 구사는 이 솥에 있어서, 이 솥통에 있어서 위에 해당되고 있잖아요. 구사가.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높은 자리에 있다가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반대로 뭐예요?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이 큰 거예요. 이게 책임이 큰데 자 여기 어떻게 돼요? 이러한 큰 책임을 가지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첫째, 자기가 올바라야 되고 두 번째,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책임이 큰데 자기 자신으로 보면 구사는 뭐예요? 양이 음자리에 있으면 뭐가 돼요? 부정한 자예요. 정의가 못 돼. 그리고 아울러서 중도도 아니야. 이게.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부정한 자, 중도를 지키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 큰 사람이,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부정을 저지를 자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부정을 저지를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 밑에 보필해 준 사람이라도 좋으면 어때요? 그럼 조금 낫겠지. 그런데 하필 구사는 다리 부분에 초륙하고 만났는데 초륙의 개념이 뭐가 돼 이게? 부실하잖아 이게. 이 솥에 그득하게 지금 국이 넘쳐나고 있는데 솥 발까지가 부실해 보면 어떨 것이요? 이게 바로 이래서 솥이 넘어지는 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솥에 들었던 곰국이
땅에 엎질러지는 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도 부중부정한 데다가 아래에서 도와준 사람도 힘이 없는 이 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막중한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솥이 넘어지는 형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중한 일을 망쳐버린 경우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솥이 곰국을 엎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막중한 책임을 파괴했다 소리 아니에요. 지금 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덕박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덕이 적다 소리는 부중한 데다가 부정한 데다가 이게 덕이 적은 거예요. 그 자체가 덕이 적은데 그래서 이제 알겠죠. 이게 부정하고 부중하고 정중하지 못한 덕에다가 지위는 어때요? 높다는 사라고 하는 높은 자리를 갖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다시 덕이 적단 말을 뭘로 하면 돼요? 아는 것이 적다예요. 부정직하니까 아는 것이 적은 데다가 지위가 높으니까 어때야 돼요? 하는 일은 크죠. 이게 지혜는 적은 데다가 하는 일은 크고 이 말을 또 바꾸면 뭐가 돼요? 역속이 임중하면 힘은 적은데 지고 가는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할 참이요? 이게 전부 다 구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봐도 덕은 적고 지혜는 적고 힘은 적은 사람인데 뒤로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벼슬은 높지, 해야 할 일은 크지, 책임은 막중하지. 자, 그러면 선 불구분이 미치지 않을 자가 않을 것이 적다라는 말이 여기에 먼 글자가 생략됐어요. 형벌을 당하지 않을 리가 적겠죠. 이건 생략됐지만 미치지 않을 리가 적으니라는 말이 바로 형벌이라는 것을 형벌이 미치지 않을 사람이 적을 거라고. 그러니 주역에 바로 이게 뭔 꼴이냐. 솥이 절족하야 발이 부러져가지고 솥 발이 부러져가지고 이게 발이라는 것이 아래에 초육을 상징한 거예요. 음이다 보니까 부실해가지고 부러지니 이게 뭐냐? 복공석이니 바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공짜를 쓴 거예요. 그 귀하신 분들이 드실 곰국이 넘어져 버렸다. 이게. 그러니 여기에 형체 형자를 썼지만 그 앞에 글을 보면 그 형체 형자는 형벌 형자로 바꿔요. 그 형벌이 자, 악이라 이자로 바꾼 거예요. 이게 이 두 글자가 있는데 죽이다 하면은 옥이에요. 형벌을 당하다 하면 악이에요. 그 형벌을 당한다.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일을 못하니까 그게 당하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흉이라 하니 여기에서 말한 흉은 뭔 뜻이냐? 온 불성기임냐라. 자기가 맡은 책임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당한 거 아니냐. 이게 괜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일도 하지 못해가지고 당한 바로 이 무능한 장관들하고 똑같은 일이다. 이것이 바로 정계 구사의 효의를 해석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역을 이해하시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강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